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저에게는 오늘 택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택배깡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문한 건 레어메이드의 후크형 단추. 저번에 시켰던 게 체결이 된 뒤로 너무 잘 풀려서 다른 거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레어메이드에서 단추를 시키면 요 반지꼬리, 미니 반지꼬리를 같이 챙겨서 넣어주시는데 안 써서 사실은 안 넣어달라고 따로 요청사항에 쓸까 싶어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있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저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안 넣어주셔도 된다고 다음엔 요청사항에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새로운 체결 방식의 후크 고리는 요렇게 한 세트인 그런 단추, 후크형 단추고요.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당기면 체결이 되는 건데 요거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샀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것도 되게 잘 풀렸었는데 얘도 잘 풀릴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후크형 단추를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레어메이드 말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이렇게 의류에 쓰는 거 말고 의류기는 한데 이렇게 단추로 쓰는 거 말고 청바지를 허리를 줄일 때 아예 핀으로 이렇게 앞정 같은 핀? 뭐라고 해야 돼? 아예 배지 같은 핀으로 이렇게 찌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거는 그런 후크형 잠금 장치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핀 부분이 의류 이 여밈에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어메이드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후크형 단추를 사고 있는데 요게 한 사이트에 9종류의 후크형 단추가 같이 한 페이지 안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사는 방식인데 여러 개의 잠금 장치 중에 유일하게 하나는 잠금형 고리 단추가 있어요. 걔가 가장 체결이 안 풀릴 것 같긴 한데 걔는 좀 못생겼더라고요. 이거 작게 말해봤자 어차피 음량 키우느라 힘들 텐데 좀 못생겼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걔는 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얘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마음에 들면은 제가 또 비스티의 디자인을 하나 새로 캐스톤을 하고 싶은데 요 단추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잠기는 스타일로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은 또 구매할 생각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또 다른 저의 택배는 요거는 제가 기다리던 택배거든요. 근데 상자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나중에 자투리 마켓 같은 거에서 실 보낼 때 요 박스는 재활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택배는 두니트에서 구매한 모헤어고요. 이거 오랜만에 봤네요. 이 오간자 패킹? 오간자 프로젝트 백? 저는 이거를 정말 잘 쓰거든요. 두니트의 누베 페루 부드럽기로 좀 소문난 모헤어라서 시켜봤어요. 콘사 중에서는 이게 좀 괜찮다고 들어서 제가 아직 볼사로 모헤어를 쓸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의류 한 벌에 10만 원이 기본이다 보니까 저는 콘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성비가 좋아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켜봤고 이게 되게 가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특별히 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겹으로 스와치를 한번 내보고 두 겹으로도 스와치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와치를 내보고 아마 새로운 캐스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캐스톤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현재 저의 프로젝트는 하나 있어요. 윕이 하나 있고 그 그라데이션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풀오버 하나가 있고 이제 얘가 추가가 될 거고 저는 검정색 에어 가디건도 올 가을에 하나 뜰 예정인데 지금 비스티에도 하나 새로 캐스톤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어발을 갑자기 많이 만들까봐 좀 두려운데 요것도 이제 제가 5번째 저의 순서에 5번째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요게 싱글리한 핑거링 두께의 타레실인데 이걸로 7mm로 잡고 좀 풀렁풀렁한 풀오버를 뜨고 싶거든요. 디스트로이드 디테일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소란스럽습니다.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 제가 하모니, 솜솜뜨개 하모니 그레이시 컬러로 뜬 여기 고리 체결하는 그 가디건 있잖아요.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저 혼자 대충 떠서 입고 혼자 다닐라 그랬는데 도안을 내주세요라는 요청은 지금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좀 열렬하게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만들 건데 그 가디건을 입은 날 스토리를 올리면 하트가 되게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유니크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단정하지는 않죠. 그 클래식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또 유니크하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은 또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웨어러블한 유니크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요거 뭐예요? 색감이 좀 있는 연보라색이 오기를 기대하고 시켰는데 제가 딱 원하던 명도, 채도, 온도감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색깔이 너무 차갑진 않아요. 쿨톤은 분명히 쿨톤입니다. 웜톤이 쓰기는 어려운 정도의 라벤더 컬러인데 막 청보랏빛이 돌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온도감의 연보랏빛이고 제가 흰색 원피스랑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밝으면 너무 희끄무리 희멀건 해가지고 사람이 좀 흐리멍텅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대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던 정도의 대비감. 얘를 아우터로 입었을 때 이 맑은 느낌은 살면서 너무 희멀건하진 않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빨리 캐스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스와치를 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스와치를 떠왔는데 카메라가 좀 삐뚤네요. 네, 스와치를 떠왔고요. 모헤어 2합 잡고 뜬 거랑 모헤어 1합 잡고 뜬 겁니다. 투명도는 그래픽이 있는 쪽으로 놔서 보자면 이런 느낌의 투명도 차이가 있고요. 사실 무늬만 보자면 얘가 훨씬 무늬는 잘 보이거든요. 얘도 근데 잘 안 보이죠. 뒤에 검은 배경이 있으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검은 배경으로 오늘 도와줄 아이패드입니다. 요런 무늬인데요. 요게 2합에서는 그나마 좀 보이는 편인데 1합 편물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무매와 별 다를 게 없는 느낌이기는 한데 긴 소매를 만든다 했을 때 이 1합의 더 투명한 느낌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팔 위에도 얹어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팔 위에 올랐을 때는 얘가 좀 더 예쁘죠? 근데 그 원작이라고 해야 될까? 여름실로 뜬 느낌은 얘가 더 나기는 할 거예요. 좀 고민이 되어서 뜨친 분들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이제 9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캐스톤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요번 단을 뜨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작품은 여름 가디건으로 떴다가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도안으로 내려고 지금 가을 버전, FW 버전으로 뜨고 있는 가디건이고요. 앞쪽에 후크 잠금 방식으로 뜨게 될 작품입니다. 요거 실은 두니트에서 구매한 누베 페루의 P10번 색상이고요. 아주 밝지는 않은, 연하긴 하지만 아주 밝지는 않은 연보라색입니다. 이제 뜨개계에서 연보라색 실을 찾는다고 하면은 좀 밝은 연보라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요 실은 코수가 안 맞아. 왜 이러지?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틀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틀린 걸 찾았어요.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습을 하고 돌아올게요. 네, 수습을 하고 돌아왔고, 근데 제가 방금 수습한 데만 틀렸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수습을 하느라고 제가 영상 자체를 좀 늦게 틀었거든요. 그 사이에 해가 좀 많이 져서 침침해져가지고 불을 켜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꼬지크럽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개설을 할 거라서 홍보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느라고 요 며칠 뜨개를 잘 못했거든요. 어제가 제가 예약이 풀로 있었던 날이라서 이제 다 하고 돌아와서 저녁밥을 좀 늦게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화장도 못 지우고 그 양치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잠을 잔 거예요. 그러느라고 뜨개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매 분리가 안 됐는데 상황이 좀 더디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9월 1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제 집 바로 밑에 놀이터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나 거슬리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밖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은 귀한 것 같아요. 암튼 오늘은 제 꼬지크럽 홍보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나서 드디어 뜨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하다가 제가 침대를 새로 샀는데 오늘 깔판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깔판을 깔아줘야 돼요. 오늘 저의 뜨개 목표는 얘는 소매 분리하는 게 목표고요. 제가 뜨고 있는 그라데이션 줄무늬 풀오버도 이제 아마 컬러가 한 번 남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록 부분을 다 끝내놓고 브라운에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브라운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브라운을 다 떠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캐스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캐스톤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제가 엄마 가디건을 떠주고 나서 실이 남았는데 올해에 FW에 버건디랑 올리브 그린이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올리브 그린이 저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레이어드용으로 비스티에를 뜨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에어울 린넨으로 뜨던 프로젝트를 잘라서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샌드 컬러로 비스티에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색깔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걔를 그 샌드 컬러로 비스티에를 떠줄지 아니면은 올리브 그린 컬러로 좀 짙은 올리브기는 해요. 거의 올리브 그린이 아니라 올리브 블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컬러의 실로 비스티에를 떠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한 흰색 티랑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하거든요. 조만간 그래서 캐스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에 마음이 급해져서 문어발을 마구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유캔입니다. 아, 단이 다 끝났으니까 케이블이 짧기는 한데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스퀘어 넥이 될 거거든요. 지금 소매랑 몸통이랑 다 같이 잡고 뜨고 있는데 어떻게 형태가 안 잡혀요. 이런 식으로 떠주고 있고 레글런 스타일이거든요. 레글런이 어디 있지? 레글런 스타일인데 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소매만 늘어나다가 중간에 몸통만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레글런은 아니죠. 근데 새들도 아니고 레글런도 아니고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판이랑 소매만 잡고 쭉 뜨다가 그러니까 소매는 계속 늘어나겠죠. 쭉 뜨다가 이제 몸통 앞판을 만들어주면서 몸판도 쭉 늘리게 되면서 평면으로 가디건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거를 도안 작업을 하려고 지금 샘플을 한 번 더 뜨고 있습니다. 제가 캐스톤 했다는 소식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소매 분리를 해야지 좀 더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매 분리를 하기 전까지 몇 단이나 남았냐면 지금 한 6단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소매 분리를 해서 그래도 소매 분리 하자마자 보다는 몸통을 좀 떠야지 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며칠 내로 소매 분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스토리로만 올리기는 했지만 요즘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되게 화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분노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댓글에서 막 싸우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라서 요즘에는 그렇게 댓글에서 싸우지는 않고 그냥 좀 이상한 댓글이 보이거나 이상한 영상이 보이거나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신고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고가 한 영상의 경우에는 7개만 신고가 들어가도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요즘 망설임 없이 신고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청원 같은 거 있으면은 동의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주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기사 같은 게 뜨게 되면은 들어가서 한 번씩 공감 누르고
댓글까지 쓸 여력이 없으면 공감 가는 댓글에 이제 하트를 누르는 식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수익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뭔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동을 해서 바뀌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점점 화나고 우울하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런 게 느껴질 때에는 연대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자기의 일상을 더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거리를 두시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내가 감당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이 관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 발짝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또 활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힘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같이 오래오래 연대해요.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김대리님이 페미니즘에 대한 스토리를 올렸을 때 또 거기는 워낙에 큰 계정이다 보니까 팔로워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어이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스토리로 본 건지 뭐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 큰 계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DM으로 같이 분노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연대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자매로서 여러분들과 연대할게요. 그걸 약속할게요. 조금 무거운 마음입니다. 추석이 지난 뒤에 시위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시위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옛날에 매갈 때에도 시위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시위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 한 번 나갔다. 집 근처에서 하는 거 한 번 가봤거든요. 사람 되게 많고 생각보다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사람들,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 자체가 많고 분위기도 막 공격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번 시위를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풀로 참여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위, 저번에는 근데 제가 찾아보고 갔던 건 아닌 것 같고 언니가 야, 집 앞에서 시위한대 가볼래? 해가지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좀 자발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한번 그 시위 포스터를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관심이 있으시면 해화역에서 봅시다. 드레스 코드가 검정이라는데 마음 같아서는 검정색 옷을 후다닥 떠서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제가 또 뜨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검은 반팔티 입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9월이니까 추석이 있는 달이잖아요. 저는 벌써 바늘 이야기에 들어가서 바늘 몇 개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추석 세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저 바늘이 있는데 7mm로 핑거링 두께 싱글 플라이 실을 뜨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저는 너무 뭉툭한 거예요. 그래서 뜨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싱글야는 아무래도 좀 연약하다 보니까 잘못 찌르면 쉽게 뜯어지고 끊기고 해가지고 좀 더 뾰족한 바늘로 작품을 진행하고 싶어서 랜턴문 7mm랑 고무단뜰 6.5mm 넣어놨는데
소매를 뜰 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쇼팁을 보러 들어갔죠. 근데 쇼팁은 고정형이든 조립식이든 6mm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바늘로 눈을 돌려서 어차피 저는 매직 로프 굉장히 싫어하고 못하기 때문에 장갑 바늘로 뜰 심산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잘 쓰는 튤립 장갑 바늘은 6mm까지밖에 없고 6.5mm나 7mm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진저 장갑 바늘 7mm랑 6.5mm를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하긴 7mm까지 올려서 뜰 일이 별로 없기는 하죠. 저도 이번에 도전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댓글로 어떤 분이 스퀘어넥이 시중에 마음에 드는 도안이 없는데 제게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도안 빨리 내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때 올렸던 영상에 요거 여름 버전 가디건도 하나 있고 스퀘어넥이 제가 꼬지크럽 홍보용으로 떴던 샘플 가디건도 있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꼬지크럽 샘플용으로 떴던 그 가디건은 도안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거든요. 얘를 우선적으로 뜨고 있어서 아무튼 도안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생겨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가을에 떠서 입으시려면은 빨리 떠야 되는데 요즘 맘처럼 빨리 뜨는 게 되지 않는 나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9월 1, 2, 3, 3일 맞나?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절찬리 꼬지크럽 멤버를 모집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캔스톤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이쪽에 탈의 상태인 요 실 하나는 볼로 감아놨는데 요거를 캔스톤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블랙 색상으로도 에어 가디건이 뜨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코를 잡고 싶었고 그러고 이제 최근에 비스티에도 하나 뜨고 싶다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코를 잡을지 어떻게 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검정색 에어울로 에어 가디건을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처음 코 잡을 때 X 스몰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랑 코 잡는 게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중간에 방향을 틀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스몰 사이즈를 뜰 생각으로 코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들 늘림과 동시에 V넥 늘림을 해주고 있고 처음에 제가 요 엄청 긴 케이블에 지금 치어옥으로 잡고 뜨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랜턴문으로 랜턴문 요즘에 바늘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랜턴문으로 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첫 줄을 뜨는데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뜨는 그러니까 잡은 실도 검정색이고 제가 쓸 바늘도 검정색이란 사실을 좀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줄을 뜨고 아 멍청이 이러고서는 치어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치어옥 3mm를 잡고 있고 그 랜턴문 3mm 쭈님이랑 바꿔온 거 그거 이제 게시하려고 딱 뜯어서 쓴 거였는데 걔는 한 줄만 뜨고 다시 그 바늘 케이스에 들어갔고요. 걔를 까면서 이제 코팅이 많이 벗겨졌다던 진저 3mm는 드디어 보내줬습니다.
저번에 영정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좀 기념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워낙에 애착이 있던 바늘이고 해서. 근데 한번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3.5mm로 잘못 가져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같은 짓을 하려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정사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에어가디건을 뜨면서의 목표는 새들 구간을 끝내는 거거든요. 지금 겉면을 뜨고 있는데 이거 겉면 뜨고 뒤집어서 앞면까지 뜨고 나면은 그 늘림의 3분의 2가 끝나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떠야지 오늘 안에 이 새들을 끝내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한번 그걸 목표로 떠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고민이에요. X 스몰 사이즈를 떠서 굉장히 핏하게 입을지 아니면은 스몰 사이즈를 떠서 살짝은 여유 있는 느낌으로 입을지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바늘을 치아옵으로 바꿔줬는데도 실이 검다 보니까 제가 이게 늘림 규칙이 좀 복잡하거든요. 에어가디건 자체가. 그래서 늘림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떠야 되는데 늘림코가 어디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지금 문어발이 엄청 많이 생긴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이 좀 바쁠 것 같거든요. 저의 뜨개줄이. 그래서 뜨고 싶은 게 많은 지금 이 열정 가득한 때에 코를 잡아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저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안 뜰 작품들을 좀 버리시오를 하고 실을 끊고 바늘이 걸려있으면 바늘을 도로 바늘 케이스에 돌려놓고 케이블도 걸려있으면 빼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뜨고 있는 여기 가장자리에 좀 걸려서 보이죠? 이 연보라색 가디건은 제가 원작은 여름 실로 하모니 그레이시 컬러로 뜬 후크 단추가 있는 가디건인데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해왔고 소매 분리를 딱 하자마자 손을 떼고 그 줄무늬 풀오버를 몸통을 바인도프 하려고 막 달린 다음에 바인도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돼서 요거 코를 잡은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스티치 홀더에 소매 코를 껴놓긴 했는데 제가 스티치 홀더 하나가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보통 반으로 잘라서 소매용으로 쓰면은 입어볼 수 있는 적당한 길이가 되는데 스티치 홀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자른 거를 한 번 더 반으로 잘랐죠. 그랬더니 입어볼 수 없는 소매 홀더가 됐거든요. 지금 그거를 걸어놔가지고 어떻게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보면 넥이 엄청 넓어요. 원작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더블 니팅 밴드를 넣으면서 얘가 급격히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버전은 걔를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좀 처리를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 어떻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래도 소매불리하기 전만큼 심각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 네크가 저기구나. 아, 소매가 저기구나.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오늘 떠줘야 돼요. 오늘 떠줄 건데 우선은 이 에어가디건을 좀 뜨다가 아이고 에어가디건을 좀 뜨다가 뜨려고 합니다. 아 맞아, 오늘 촬영을 하는 게 버리시오를 어떤 거를 할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뜨는 거를 잠깐 중단하고 뭘 버릴지를 좀 보여드릴까 봐요. 잠깐만요. 화면 가득 차 있는 얘 말고 다른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버리시오 작품은 이 마리트입니다. 열심히 떴는데 이거 손땀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얘를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제가 스틱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잠깐 입어볼까요? 네, 입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얘가 근데 제가 평면으로 배색을 떠줬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도 원래 스틱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틱에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만 이 스틱 선을 살려놓고 여기는 따로 이제 뜨려고 하는데 원래는 여기를 이제 스틱한 거를 잘라서 그 지저분한 엣지를 마무리를 해주고 나면 여기가 바느질까지 하면 엄청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소매가. 그래서 그냥 평면으로 뜨고 여기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실정리를 나중에 할지언정 그렇게 떠주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리트가 소매가 굉장히 좁아요. 이 몸통에 비해서도 소매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저거는 내가 다시 계산을 해서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조금 원작보다 더 빨리 넉넉하게 요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거를 빨리 바인드오프를 했어요. 이게 한 3일 만에 뜬 건가 그렇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뜰 생각을 하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 무늬에도 맞춰야 되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대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언젠간 내가 계산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산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심지어 여기에서 소매를 주워가지고 떠내려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거는 소매에서부터 떠올려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그 평면으로 어깨산을 만들어준 다음에 꼬매야지 예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그냥 이거를 버릴 생각을 했는데 마리트 말고도 요즘에 예쁜 배색 니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만인의 뜨개인들의 공통 로망이었는데 지금은 뭐 더 예쁜 것도 많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시 입어보니까 나쁘지 X 괜찮은데? 이거 그냥 떠서 완성할까? 버리시오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버리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올 겨울에 한번 떠볼까 봐요. 이거는 근데 어떡하지? 스틱? 그냥 가운데에 되게 줄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느낌으로 해야 되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 집에 미싱기도 없어서 이거 그 코바늘로 하거나 손바느질로 한 다음에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숨기는 게 더 일이에요. 자른 다음에. 얘가 근데 무려 2021년 겨울에 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얘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3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 손땀이 달라졌을 거란 걱정은 사실 별로 안 드는 게 뭐 여기는 몸통이고 소매는 또 소매대로 뜨면 되니까 제가 그러고 손땀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문제는 여기다. 여기랑 여기. 근데 무늬가 좀 연결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에 배색이 없는 곳에서 코를 늘려나가면 늘림 간격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소매가. 코수만 잘 정하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할만하겠는데? 여기 빼고? 얘는 제가 줍줍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로 버리려고 하는 애가 누구냐? 도안으로 만들고 싶었던 세로 배색 니트인데요. 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한테 마음이 너무 떠버려가지고 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잘라서 보내겠습니다. 가위. 이거 뜨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볼실이랑 콘사랑 막 야바이 하면서 되게 힘들게 떴는데 그마저도 마음에 썩 들지 않아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서 여기에 3mm가 걸려있네요. 3mm를 하나 얻었다. 예. 풀렀던 애를 또 감아서 또 막 쓰고 그러기도 좀 그래서 얘는 그냥 통째로 버리겠습니다. 바늘에서 나오지도 않아. 요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버리겠다고 떼친 분들한테 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는데 어떡하죠? 이거를 보시는 떼친 분들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입어보니 버리기 싫어졌습니다. 버릴 거는 이렇게 2개밖에 없고요. 푸르시오 소식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풀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2개인데 하나는 남동생 떠주던 반팔 니트 여름 거 이제 여름 지나가기도 했고 3mm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실에 비해. 제가 그 후크 가디건 그것 같은 콘사로 뜬 건데 걔를 세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편물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무거운 갑옷이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다 풀고 다시 4mm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플레 고블린 컬러로 뜨고 있던 10am 스웨터도 지금 4.5mm로 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플레에 비해서 바늘이 너무 가늘고 사이즈감도 지금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좀 박시한 맛이 있어야 되는 도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풀고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톰한 실로 오버사이즈를 떴을 때 제가 잘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막 잘 가는 거는 저는 얇은 편물이라서 손이 갈지는 모르겠고 손이 안 가게 되면 선물을 주던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서 전달하고 싶은 말들은 다 이제 했고요. 하루 정도 더 촬영을 하면은 넉넉한 길이감의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이고요.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꼬지클럽 첫 날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저는 엄청난 양의 문어발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거를 니터들은 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올라온 뜨개 수다들도 가을 얘기가 엄청 많고 뭔가 가을맞이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 FW 버전을 만들겠다며 이 가디건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3mm 바늘을 꼬지크럽에서 쓰려고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느라 바느질은 덜 한 상태지만 지금 넥라인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쪽도 끝났고 이쪽도 끝났고 이 앞섭에 아이코드 처리까지 깔쌈하게 다 마무리를 했고 소매를 뜨고 바느질을 하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소매만 남은 윕이고 얘 역시 몸통을 바인드업 한 다음에 꽤 오래 묵혀놨죠. 꽤 오래는 아니고 사실은 묵힌 지 한 일주, 체감상으로는 열흘 정도 된 느낌인데 얘도 소매만 하면 끝나거든요. 요거 쭈님한테 얻은 별실 이고 요것도 네크랑 얘는 네크도 해야 됩니다. 네크랑 소매 빼고 다 끝난 다 된 게 몸통밖에 없네. 네크랑 소매를 하면 끝나는 프로젝트고요. 제가 새로 캐스트온 한 게 있어요. 영상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인스타에는 아직도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정말 게으르게 굴러가고 있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제가 게으른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캐스톤 해서 새들이 끝난 상태로 이제 소매 늘림 하면서 네크 늘림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 소매 늘림에 들어갈 차례에서 멈춰놓고 급한 거부터 뜨고 있었고요. 제가 꼬지크럽에 가져가려고 미친 스와치를 떴거든요. 아니 원래는 꼬지크럽에 이 검은색 에어 가디건을 가져가려고 캐스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꼬지클럽에서 제 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스와치를 떴어요. 얘로 떴는데 이거는 에어울 색상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산지 하도 오래된 거라서. 근데 이런 걸 제가 꺼내서 쓰기도 하네요. 아, 여기 쓰여있다. 에어울의 더스티 블루라는 컬러고요. 이게 색깔이 약간 데님의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약간 빛바랜 데님 같아요. 그래서 쿨하다, 완전히 쿨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미지근한 느낌? 미지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스와치를 떴고요. 안뜨기는 다 한 코씩이고 여기 하나짜리 줄은 꼬아뜨기 줄이고요. 여기에 2코짜리 2단마다 꽈배기를 꼬아주는 꽈배기를 넣어서 이렇게 5코, 5코 반복 패턴으로 스와치를 떴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정말 놀랍게도 40코 40단이라는 굉장한 스와치가 나왔어요. 이게 40코 40단이라는 숫자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굉장한 거는 여기랑 여기 비율이 1대1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40코 40단이 나오나. 그래서 좀 이렇게 늘려본 다음에도 재봤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39코에 40단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스와치를 떴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약간 얘를 늘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늘어나게 입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1코나 2코 고무단처럼 못생긴 골지는 아니면서 골지 느낌이 강한 그런 패턴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슬림핏 가디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스톤을 했고 코수가 제가 캐스트온을
280코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160코가 더 늘어나게 돼서 가장 코수가 많을 때 440코 맞나? 네, 440코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코늘림을 하면서 경사를 넣어주고 있고, 제가 이거 경사를 다 뜬 다음에 뜨개수다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또 촬영을 안 해서 또 엄청 업로드가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경사하는 와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꼬지클럽을 열었고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분도 계셔서 아마 이 영상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제 하시면서 같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캐스톤 했다는 소식은 수강생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스와치가, 왜냐면은 이번에 꼬지클럽 수강생분들이 뜨개 입문 단계이신 분들이 반 정도 되고, 몇 개 좀 떠보신 분들이 반 정도 되는데, 제가 너무 허들이 높은 스와치를 내간 거죠. 그래서 저는 문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때 이런 거 참고를 해보시라, 이런 문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떠간 건데 지금 문의를 넣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와치를 냈는데 못 쓰려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는데 저녁반에 들으시는 수강생분이 같이 이제 그분의 가디건이 어떻게 될지 의논을 하다가 제 것까지 같이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캐스톤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요거 골지 패턴이 늘어나지 않게끔 좀 드롭 숄더의 오버핏의 카라 반팔 니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 많이 보였던 게 튠르리 폴로인가? 걔랑 느낌이 많이 겹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얇은 편물로 오버핏을 여름 실도 아닌데 만들었다가 뭔가 핏도 탄탄하게 안 잡히는데 흐물텅흐물텅 거리면서 또 제가 오버핏이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버핏이 안 어울린다고 하면 단골로 따라오는 리액션이 말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몸매를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라기보다는 말라도 오버핏이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런 체형이 아니라서 애석하게도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좀 라인이 드러나면서 페미닌한 스타일도 좋아하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핏으로 시크한 스타일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범위에 비해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의 범위가 좁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아니, 촬영하는데 걔가 자꾸 짖어가지고 걔를 내보내고 와서 좀 흐름이 끊겼어요. 이제 또 들여보내달라고 짖겠지. 제가 지난 수다 영상 촬영한 거 편집하면서 보니까 밖에서 짖는 거 다 들리더라고요. 다 들리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개가 7kg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로 말하자면 범위는 소형견의 범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5kg 미만을 소형견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5kg 미만은 초소형견이에요. 우리나라는 초소형견을 굉장히 많이 길러서 우리 개도 소형견인데 약간 옷을 사면은 라지를 사야 되는 그런 비애가 있죠. 허리가 좀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초소형견들은 짖을 때 응! 하고 되게 앙칼지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이즈가 커지고 울림통이 커질수록
뭔가 진짜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대신에 이제 울림통이 커지는 만큼 이 톤 자체도 좀 낮아져서 우와! 우와! 이렇게 짖죠? 우리 개는 그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 앙칼진 날카로운 소리와 거대한 울림통의 그 성량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갖고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짖음의 소유자입니다. 예. 아, 말하는데 자꾸 짖어서 끊겨가지고 짜증났나 봐요. 저 그래도 우리 개 예뻐합니다. 실컷 뒷담해 놓고 예뻐한데. 아무튼 꼬지클럽에서 샘플용으로 떠간 이 스와치 무늬를 못 쓰고 그냥 버리게 되려나 싶었는데 캐스톤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우다다다 캐스톤을 하는 바람에 제 메인 문어발이 4개가 되었죠. 근데 어제 꼬지클럽에 가가지고 실을 이제 각자 집에 있는 거를 소진하는 걸 목적으로 저는 클럽을 열었는데 이제 클럽을 위해서 갖고 계시던 건지 새로 구매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권장 두께로 이제 얘기를 한 두께가 있는데 바늘은 그 두께로 가져오셨는데 실은 좀 도톰한 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이시다 보니까 울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부푸는 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물이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나 야들야들함이어야지 의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러면은 클럽에 오셨으니까 배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실을 준비해 갔는데 얘는 3mm가 맞고 회원님이 준비해 오신 실은 5mm 정도 권장인데 바늘을 3.5mm랑 4mm를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요 실을 빌려드려서 요걸로 스와치를 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뜨면서 수업 진행하려고 가져간 건데 갑자기 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시간이 뜨면은 뜨려고 제 가져다 놓은 윕이 있는데 걔를 짱 박아놓고 안 뜨고 있거든요. 요건데 얘를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문어발이 생겼어. 저 지금 오문어발입니다. 심지어 얘는 여름뜨기예요. 와, 색깔도 이거 형광 라임색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났죠, 화면에서. 아무튼 그래서 요 실로 연습을 하신 분은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게이지를 내보고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이제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실로 또 한번 스와치를 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분은 집에 있는 실로 수업 진도를 따라오실 것 같고 제가 이 실을 다시 쓸 수 있게 돼서 캐스톤을 했습니다. 이 캐스톤 서사가 너무 긴데 오늘은 이거 경사까지만 하고 손 뗄 거예요. 많이 안 하려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코수가 많다 보니까 경사까지만 한다, 많이 안 하고 손 뗀다 라는 게 별로 말이 안 되는 게 경사만 해도 이미 많이 뜨는 게 됩니다. 하하. 이거 다 뜨고 나면은 제가 라벤더 컬러로 뜨고 있는 걸 도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저는 이제 문어발 처리를 할 때 먼저 잡은 거 순으로 조금 우대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줄무늬 티의 소매를 먼저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기는 해요. 네크를 먼저 떠야 되나? 아무튼 얘에서 손을 떼고 오늘은 줄무늬 티를 좀 떠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저녁반 수강생님한테는 이걸로 비스티에 뜨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디건이 되었습니다. 원래 꼬지클럽에서 수업하면서 같이 뜨는 거다 보니까 가디건으로 뜨려고 했는데 비스티에를 요즘에 너무 캐스톤 하고 싶어서 비스티에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가디건으로 오게 된 뭔가 요렇게 갈팡질팡을 하면은 제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푸르기도 하던데 그러지 않길 부디 제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나와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어디 통해서 오셨냐고 그런 거를 여쭤봤거든요. 제가 이번 꼬지클럽에는 그 8월달 꼬지클럽 영수강생의 쓴맛을 보고 내가 너무 안일했다, 성의가 없었다 싶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모든 채널에 꼬지클럽 홍보를 올렸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좀 나태하기는 했어. 왜냐면은 수강 모집하는 기간 자체는 좀 짧았거든요. 제가 아마 일요일에 올려서 수요일까지 모집하는 그런 정말 같은 스케줄로 공지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꼬지클럽을 수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공지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다양한 채널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인스타 보고 오시고 어떤 분은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그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걸 연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너무 듣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가니까 너희라도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줘서 그럴까 해서 오신 수강생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발 월요일에 열리면은 월요일에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던 걸 보면 그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월목 휴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유튜브밖에 없는데 지금 그럼 보고 계시겠네요. 그 어필 성공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개강을 목요일 반이랑 좀 엇박으로 할까 해요. 왜냐면은 지금 듣고 싶으실 때 빨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제 어제 처음 수강 후기 듣고 나서 그러니까 전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강 후기를 듣고 나면은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제 첫날이 진짜 엄청 힘든 강사한테도 힘들고 수강생한테도 힘든 그런 하드코어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듣고 나면은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 수업을 텀을 한 2주 정도 두고 모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일기로 가디건으로 모집을 할 거고 생각보다 이제 그냥 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진도가 정해져 있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어떤 패턴을 하고 싶다던가, 어떤 핏을 하고 싶다던가, 어떤 구조를 뜨고 싶다던가. 그래서 평소에 떠보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계산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제가 제 거를 할 때에도 항상 수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할 때 뭔가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어제 처음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강생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 그 계산하는 거를 이해시켜 드리는 과정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막 모르겠는 정도로 막 엄청 정신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긴 알겠는데 뜨개 좀 해보신 분이면 근데 뭔가 체계나 순서가 막 있지는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개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요, 되게 이 첫 주 진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게 한번 뜨고 나면은 갑자기 레벨업이 팍 되기는 할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뜨시면서 조금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좀 혼란스럽잖아요.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수업의 난이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뜨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까지 배워가는 그런 클래스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막 말로는 이게 막 자격증반도 아니고 취미 클래스이다 보니까 막 제도를 정식으로 자격증이 나오는 데서 배우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계산은 되게 빡세게 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가 이래요. 제가 제 거를 만들면서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건데 워낙에 뜨개 편물이라는 것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연성 때문에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의복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변수도 되게 많아서 울실이 세탁 후에 줄어들 수도 있고 이 편물 자체의 무게 때문에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스와치의 계산대로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변동사항, 돌발 상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유도리 있게 캐치해서 하는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그런 취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 중에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보그 수업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보그 하시는 뜻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보그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그 수강생으로 같이 들으면서 하다가 그거를 뜨개 로그처럼 좀 남겨놓는 거에서도 봤는데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과정이 많더라고요. 그 자격증반에서는 제가 진행하는 거에 한 4배 정도의 과정이 있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또 모르는 게 니트라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개요를 잡고 거기에서 뜨면서 생기는 변수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미 클래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해보니까 한 2시간 반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3시간 수업인데 2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점점 약간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부모님이 다 수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수학은 몰라도 제가 나름 학창 시절까지는 산수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뜨개 입문하고 금방 도안도 만들어보고 판매도 해보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나중에 돼서 간단한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옆에서 수강생분이 다 그 산수를 해주셨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수업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좀 커리큘럼을 더 한쪽으로 정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큰 카테고리로 가디건 함께 떠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모집을 했는데 이렇게 구조를 정해서 뭐 셋인 슬리브면 셋인 슬리브 가디건 강좌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은 새들이면은 새들 가디건 강좌 이렇게 열거나 해서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패턴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도안도 중상급자에게 권장드리는 약간 매운맛 도안인 편인데 수업도 약간 말아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클래스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문어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요즘에 뜨개 로그가 아니지, 뜨개 수다를 올릴 때 썸네일을 따로 꾸며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최근 영상부터 한 2개인가 정도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2개인가 3개인가부터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썸네일을 만드니까 좋은 거는 제가 뭐를 F5를 했고 뭐를 언제 콜을 잡았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가 뭐를 캐스톤 했고 뭐를 F5를 했는지 좀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어발로 썸네일을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난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새로 캐스톤만 많이 하고 F5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F5가 다음 주까지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튼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F5를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2개? 저의 덩치가 커진 문어발들, 이 연보라색 가디건이랑 줄무늬 풀오버는 완성을 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는 소매 분리해오고 너무 많은 숙제를 나한테 내주는 건가? 아무튼 열드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도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소매 분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남은 시간 카메라 끄고 열심히 편집하면서 뜨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한 목표들
한번 최대한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저와 함께 경사뜨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우리 걔는 왜 만지는 걸 싫어할까?